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8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시간의 상한가 매각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현재 월봉이 역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일봉이고 고가 20%, 종가 6%, 정석 반짝 나오면서 다시 박스 안으로 살짝 들어왔네요. 박스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요. KH건설 시외 6% 상승이었고, 역배열 돌파 초입, 박스 하단 동전주, 얘는 박스 상단 910원 정도, 고가 900원 나왔네요. 박스 상단 돌파 실패하고 박스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88 이탈하면 박스 하단 깨지면서 크게 빠지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동전주 유의 구간. KH전자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 박스를 보여주긴 하는 자리였는데 동전주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오늘 고가 4% 찍고 이유 없는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매각이 불발이다 이런 거면 다른 필룩스 전자도 같이 동반 급락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반짝 상승 하락에 그쳤고 전자만 혼자 다른 흐름을 보여줬죠. 이거는 개별 악재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였고 121선 지지 실패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경고합니다. 동전주 피하자. 내 보유주가 동전주가 됐다면 재빠르게 손절을 하자. 길게 가져갈수록 위험하다. 장원테크 KH그룹주고 4%, 시외 4%였고 오늘 고가는 12%, 종가는 1%, 정석 반짝. 다음 세종텔레콤 시간의 상한가였고 장중에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상한가 나와도 역배열이고 동전주기 때문에 관리 종목 됐고, 보유자분들은 제가 추세가 꺾일 때 정리를 하라고 했죠. 지금 올라왔고 상한가 갔으니까 홀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이제 이후에 좀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오면
그때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 단기에 이렇게 쭉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낮추시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보유자, 이제 신규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 관심을 끄는 게 좋습니다. 동전주는 앞에 설명했듯 관심을 끄고 가든 말든 무시를 하자. 대동전자 시외 7.6% 상승이었고, 최근에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었죠. 월봉 크게 박스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기 확실하게 돌파 안착하고, 윗꼬리도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박스라고 했고, 13,000원 이탈만 없으면 이제 박스가 유지되거나 박스 돌파하고 올라가는 건데, 오늘 박스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추세는 이렇게 추세 지키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더 오른 지금도 당연히 초보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걸끄러운 자리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거면 13,000원 이탈했을 시에는 반드시 손절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여기 이탈해도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현 수익자들은 1,000원, 18,000원, 17,000원, 16,000원, 그리고 15,400원. 여기 이탈마다 정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탈이 없으면 당연히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이탈하면 또 일부를 정리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던가 본인 수익권에 따라서 택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만 18,000원만 이탈하고 17,000원 지키고 또 반등이 나온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신규 지금 하실 분들도 요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무리하게 지금 단기 개고점에서 추격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고요. SH에너지화학 7% 상승, 고가 6%,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네요. 선, 알미늄, 삼자배정 추세 박스 보여주고 있었고, 고가 14%, 종가 4%, 정석 반짝 추세 박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갇히게 됐습니다. 다음 메카로 시외 4.5%, 고가 10%, 종가 1%, 이것도 정석 반짝 나왔고, 종가상 14,300원 안착 또 실패했네요. 3일 연속 장중에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이제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조정 주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세비캠 4%, 고가 8%, 종가 보합. 이거는 이때부터 계속 단타 추천 반복해서 드렸었고, 종가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유료방에. 그리고 하루 만에 또 8% 수익 주고 빠졌네요. 역대 신고가 자리. 지금은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저가 98,000원, 5일선 95,000원, 그리고 18일의 시가인 91,300원도 기준이 되고요. 그 밑에는 여기 이렇게 단기적으로 4개 주요하게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는 하락 종목입니다. 추세 이탈하고 투매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8월 12일 적자 뉴스 한번 있었고, 어제는 무상증자 일정이 9월 1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변경이 되었다.
연기 일정 있었고, 질문이 17일에 있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시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머리, 발, 무릎, 어깨, 머리 꼭대기 자리에서 추세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주는 게 좋다. 리딩 나왔고요. 손절을 했으면 기회비용 살렸죠. 이거는 우리가 뉴스나 공시 뭐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이탈하면 급락이 나온 자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의미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 앞에 두 개가 기준이니까 여기서 의미있게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 반등 이렇게 지켰으니까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또다시 내려옵니다. 또다시 똑같아요. 이제 네 번째 변곡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탈하면 정리를 하는 거고, 지키면 또 홀딩이 가능하다. 근데 이탈이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해주는 구간이에요. 대응을 했다면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기회비용을 왕창 날리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 기준점을 잡고 이탈 여부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많은 초보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를 무조건 지키는 줄 알아.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기준일 뿐이라고. 이탈이 나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숙지하시고, 경로를 이탈한 거잖아요. 여기가 경로라고. 도로의 가드레일 같은 거, 혹은 하늘 길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경로 안에서 날고 있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여기서는 비상탈출을 해줘야죠. 그 비상탈출이 손절 대응이고, 비상탈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걸려 내려가는 거죠. 바다에 빠진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초보분들은 본인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카톡에도 설명하고 영상에도 설명하는데 카톡도 안 보고 영상도 안 봐. 그러면 경험치가 늘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특징주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가장 나은 점이 뭘까요? 기법? 검색식?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경험치예요. 경험치. 저는 모든 특징주를 매일 봅니다. 그쵸? 장중에도 보고 장 마감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계속 숙지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에 대응하기에 아주 수월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앞이 깜깜하지, 장님이지. 그래서 이런 거에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유사 차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면 된다고. 내 보유주가 얘가 이탈하기 직전의 차트랑 똑같네. 여기를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이런 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딱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요런 구간보다 여기서 더 집중을 빡 해줘야 되겠죠. 지금 손실이 많이 나서 예수금이 없는 분들은 계좌를 덮고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든 특징주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두 가지 부류겠죠. 첫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공부를 위해서 보고 있다. 완전 칭찬합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여러분들은 부자로 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를 물렸기 때문에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것도 잘 보시고 영상 전체를 또 다 보면서 실력을, 경험치를 키워 나가야 되겠죠. 본인 보유주만 보지 말고 미보유주 모든 종목을 다 공부하자.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하락폭이 더 크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요까지 2만원 부분까지 좀 더 추가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시 121선 26,500원쯤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아주 커 보여요. 그리고 역배열은 크게는 이렇게 잡히고 작게는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끊어내고 주가가 그 위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월봉이고 제가 요때 1600% 오른 개고점, 우주죠. 그냥 우주 끝까지 올라갔어. 이런 종목들은 제가 A프로젠 설명하면서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든 천천히 제자리까지 빠지든 내려올 확률이 매우 크니까 무서워해야 되는 자리라고 했죠.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는 게 없으면 용감하다 이거죠. A프로젠을 보면 A프로젠의 월봉입니다. 여기랑 카나리아 바이오의 현재가 유사한 자리라고 했어요. A프로젠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렇게 빠졌고 천천히 빠지더라도 당연한 자리다. 요런 차트. 최근 1년, 2년 내로 500% 이상 오른 종목들은 항상 bab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 쫄아 있어야 돼요. 좀 쫄보처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야수처럼 굴면 안 돼. 여기서 더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저는 이제 리딩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8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은 좀 예외적인 흐름으로 상한가 2개, 하한가 1개가 나왔습니다. 1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일부 제약주들이 강세가 있었고요. 퀀타 매트릭스 4세대 암 진단 지표를 개발했다. AI 기술을 적용했고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다. AI로 숨은 암세포를 검출할 수가 있다. 네이처에 등재를 했다. 이에 강세가 나왔고, 관련주인 셀레믹스가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관련주인데 얘는 반응이 없었고요. 랩지노믹스는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강세가 나왔다. 자, 많은 초보분들이 최대 주주 변경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특징주를 1주, 2주 정도만 공부를 해봐도 최대 주주 변경이 호재다, 이걸로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전혀 복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암기하세요. 최대 주주 변경은 아주 큰 호재다. 보통 이제 오너가 바뀌면서 더욱더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붙어서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카톡방에도 또 반복해서 올려드렸죠. 매일 해야 할 일, 매일 상승 종목 암기해라. 이 상승 하락의 이유를 모르면 기민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악재가 떴는데도 이 내용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죠. 남들 다 손절하고 있을 때 본인은 머리에 물음표 떠가지고 질문하러 가는 사이에 이미 매도 타이밍 놓치고 손실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주도 섹터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커플링, 연동 종목 매매 가능도 하고요. 이제 어떤 종목에 악재가 떴다. 그럼 그 보유주가 만약에 바이오주다. 그러면 내가 또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 종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같이 보면서 커플링 대응 빠르게 해줘야 되고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엮여 있으니까 다 깨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호재기사, 3자 배정, 최대 주주, 매각 기대감, 자사주 매수, 정부 정책 지원, 실적 기대감 이런 거 다 깨고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매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유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메모를 해서 익히시면 되고요. 다음 유틸렉스, 이거는 반사이익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글로벌 회사에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게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유틸렉스가 개발 중인 항암제가 수혜를 본다 이거죠. 12월에 독성 시험이 완료될 예정이며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TNR 바이오팹, JW 신약, 세계 최초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상용화 기대감으로 상승이 있었고, HLB 제약, 이거는 9월에 일정이 있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간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이게 오늘 또 박스 돌파 강세가 나왔고요. 9월 일정 주니까 이 일정 체크하시고 대응해야 됩니다. 다음 공급 계약 이슈, 우리산업 홀딩스. 우리산업이 테슬라 모든 모델의 공조 장치를 독점 공급한다. 이에 강세가 나왔고요. 키워드가 두 개가 있죠. 테슬라 그리고 독점. 이것 때문에 조정이 없이 그냥 빠르게 우다다다 올라갔고요. 이렇게 VI 2번 연속 걸리면서 장중 상한가 찍었고, 이때 18,000원쯤에 눌림 매수 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상한가 갔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풀렸다, 리오님께서 우리산업 상한가 풀렸다 알려줬고, 제가 기존에 줬던 눌림 매수가 18,000원쯤 눌림 매수 유효하다 했고, 체결 됐으면 최대 4% 수익 주고 이후로는 박스 행보 주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N 패턴 반등을 노린 거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걸 노린 건데 크게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 4% 단타 수익권만 주고 이후에 행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18,000원까지 빠지면 매수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다만 5장에 회복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매수가 가능하니까 5장에 계속 주시하라고 했는데 결국 5장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거는 우리산업홀딩스 작년 차트고요. 추천을 4번 정도 주요하게 했죠.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수익을 크게 줬던 자리가 있었고, 올해는 수익 준 자리에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계속 하락이 나왔고, 여기 역별 끊는 자리에서 7월 7일부터 계속 반복해서 단타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스윙 가능하다고 했고요. 오늘은 홀딩스 추천 안했고 우리산업 추천하고 약수익만 나왔고, 지금도 윗꼬리가 나왔지만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고점은 계속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아직은 추세가 이탈이 된 게 아니라 박스 유지, 아직은 괜찮아요. 1차적으로 5,05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우리산업. 자, 우리산업도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처음으로 121선 반년의 매물을 뚫어냈죠. 박스 상단 위로 올라왔고 16,500원 정도, 박스 상단과 121선 부분 16,500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얘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탈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에 갇혀서 행보가 나올 거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침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S&T 에너지 공급 계약으로 반짝 나왔고, 쇼박스 최근에 영화 비상선언 재료 소멸 나온 상태에서 드라마 살인자 이응 난감? 이응이 뭐지?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제목이 맞더라고요. 아무튼 최우식, 손석구, 최근에 손석구 잘 나가죠. 하반기 드라마 촬영 제작에 돌입을 한다. 다음 구제역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체시스, 대성 미생물, 이글벳, 제일바이오 외에 반짝 상승이 있었고, 구제역은 항상 단발성으로 보고 짧게 대응해주는 게 좋습니다. KH그룹주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고 앞에 다 설명했죠. 호실적 와이더 플래닛, 소니드, 엑스큐어, 모다이노칩, 진양제약 상승이 있었고요. 특이점은 당일이 아니라 전일에 뉴스가 뜨고 다음날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최근에 로보티즈 추천하고 단기 수익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고, 오늘은 푸른 기술, ST큐브, 유일로보틱스, 아진 엑스텍, 현대 무벡스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 종목들, 앞에 설명한 대동전자, 세종텔레콤, 그리고 에스코넥, 빅솔론, 모나미, 질환지교 시큐리티, 태웅, 하천기계, 요거는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8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제이준 코스메틱 상한가, 앞에 배웠던 최대 주주 변경, 요걸로 상한가가 나온 거고, RF텍 얘는 4% 상승이 나왔고요. 기준 월봉 밥동 나온 다음에 박스를 좀 보여주다가 박스 이탈하고 박스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또다시 박스 다운그레이드, 여기 한번 올라왔던 구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동전주까지 와버린 상태고요. 최근의 상승 이유를 보면 이때는 무상증자 권리락 반짝, 이때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상한가, 다음날 또 추가로 24% 상승 나왔다가 빠졌고요. 이때는 실외 마스크 해제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왔던 자리, 이때 반짝 나온 거는 역시 최대 주주 변경 호재, 최대 주주 변경이 2번, 또 이번에 나왔고,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안정적일 수가 없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고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동이 잦을수록 최대 주주의 평균 지분율도 낮아지는 점도 있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4% 정도 하네요. 더욱이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근의 저가 871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 매도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전처럼 이렇게 튀어주고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전량 매도하고 기회비용 살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튀어주고
이전처럼 튀어주고 빠진다면 그때 전략 매도를 하자. 위로 장기평 3개의 저항이 있고요. 최근에는 482선 여기서 저항 걸렸고, 여기에서는 241선 조금 못 미치게 121선은 돌파하고 반짝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요하게 120, 241선 2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1년선 가격이랑 최근의 윗꼬리 1100원이랑 겹치는 주요 저항이고요. 구름 상단이랑도 겹치는 저항. 시간의 상한가로 991원까지 올라왔고요. 121선 가격은 1020원 정도.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시도해 줄 거고, 실패하면 또 빠르게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다음 RF텍 월봉. 최근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옆으로 횡보. 일봉은 장기 이평, 여기서는 121선 돌파하고 위에 241선, 241선 또 여기서 이탈한 다음에 121선에서 저항이 나왔고, 다시 121선 안착이 중요하겠죠. 5,600원 정도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5,600원까지 시간에 상승이 나왔네요. 종가상으로 5,600원 딱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위에 6,000원 정도 241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횡보가 나올 수 있고, 안착한다면 박스 업그레이드로 여기서 횡보가 나올 수 있고요. 이구산업 10%, 전기 가스 가격 폭등에 독일 제조업 문을 닫을 판이다. 구리 관련주 월봉이고요. 쌍봉이 보이네요. 고점에서 쌍봉 나왔고 이탈했다가 살짝 다시 회복한 자리,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존에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를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네요. 저항 돌파 지지, 이 차트를 보면 최근에 배웠던 종목이 하나 떠올라야 되겠죠. 뭘까요? 고려산업이죠. 저항 돌파 지지 반등, 여기서 추천드렸고 여기 추천드린 거죠. 하루 만에 16%. 이구산업 일봉으로 와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위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요. 481선 부근 저항 왔다 갔다. 최근의 지지는 3,750원 정도. 이제 여기가 또 미래의 저항이 되니까 여기는 1년선이랑 좀 일치를 하는 자리네요. 3,000원 후반대가 강력한 저항대다. 그 전에 3,4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박스 상단 시간 외로는 3,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여기 3,000원 후반대를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대창, 이것도 시간의 상한가 구리 관련주 월봉이고, 월봉은 현재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지지, 이탈, 그리고 저항. 1,6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는 자리고,
일봉으로 와서 여기 지지 하나 있었고 쭉 저항, 여기 지지 하나 쭉 저항, 지지였던 자리에서 지지 한번 나오다가 이탈, 다시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고, 다시 여기 돌파 안착이 중요하죠. 158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의 상한가로 1625원 일단 뚫었긴 했지만 종가상 안착 여부도 지켜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 박스, 요 밑에 장기 평색에도 당연히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구리 관련주들은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 역배열은 또 이렇게 잡히고 있고, 좀 지저분하니까 역배열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낚아 드릴게요. 다음 서원 구리 관련주고 시에 8% 상승, 얘도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고, (1750원) 정도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가 또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일봉으로 와서 일봉 1750원 정도, 여기 지지 실패, 미래에 여기 또 저항이 되는 거죠. 121선 주황색깔선 부분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1700원, 1750원 정도. 지금 이렇게 박스 나오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1625원, 1700원을 요 부분을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신동 3% 구리 관련주고요. 월봉 크게 역배열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도 역배열, 종가상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일봉 최근에 이유 없이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밥동 나오고 반등 주다가 481선에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상한가 시가인 3360, 요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여기가 갭 상승이 나왔던 자리고, 현재는 진흙당이 된 겁니다.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시간에 3% 반등으로 3535원까지 올라왔고,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회비용 상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면 이렇게 박스 보여줄 거고, 여기 돌파 안착하면 다시 또 단기 추세를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신규 상장주 HYTC 4%, 이때 단타 주고 장중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다음날도 23% 주가 상승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박스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시에로 4.4% 상승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는데, 빠르게든 천천히든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간다? 행보가 나온다? 이거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유사 차트는 뭐라도 하나 떠올라야 돼요. 뭐라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세비캠도 신규 상장주로 최근에 이렇게 요 자리 동일한 자리죠. 이렇게 박스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간다. 요 자리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돌파가 나왔고, 그때 종가 베팅 드렸고, 하루 만에 8% 상승 나왔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똥 안 싸고 옆으로 가면 강하니까 손절을 박스 하단 잡고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는 거고, 이탈하면 정리. 다시 HYTC로 와서 역시 동일하게 세비캠이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박스 매매인 거예요. 최근 추천주였던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박스를 찾아보세요.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었고요. 살짝 이탈이 나온 구간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박스 상단 돌파 자리 보이죠?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두 개 더 있네. 여기 밑에도 있고요. 다음 추천했던 자리, 여기도 박스죠. 제 추천했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똥을 안 싸고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고 있던 자리에서 재추천하고 쭉 올라갔다. 이런 유사 차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야 하는 이유. HYCT로 와서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캔들 몸통이 작기 때문에 밑꼬리 최근의 저가 19,200원 최종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박스 하단 최근의 저가 손절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요런 자리는 상승 시에는 크게 가지만 이탈 시에는 또한 역시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 그리고 큰 기대 수익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안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반드시 짧게 손절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하락 나올 때는. 반면 상승이 나온다면 최대한 좀 크게 노려봐야 되겠죠. 셀바이오 목표가를 크게 줬던 이유입니다. 종목에 끼도 있고 끼가 있다는 것은 상승이 나올 때 크게 올라가 준다는 거예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있고요. 간암 치료제 임상 기대감도 9월에 있었고 일정주였고 차트가 추세 전환이 나오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 추천 당시의 월봉도 바닥이었고요. 요게 종목의 끼, 과거의 끼 슈팅력을 본 거고 이제 충분히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 무릎 자리, 이제 어깨 머리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무릎 추천. 무릎에서 추천했고 단기에 자 박스 돌파 기준으로 90% 상승. 이렇게 월봉을 보고 얘가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인가 저점인가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개고점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 이런 자리라면 충분히 장기 보유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당연히 하단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구간 여기는 미친듯이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했죠. 아까 앞에 봤던 에이프로젠 제약 그리고 바이오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든 천천히 제자리까지 빠지든 거의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하라. 공구먼 3.7% 12일에 실적 발표 역대 최대 뉴스 한번 있었고 기존 추천주였죠. 추천하자마자 35% 수익 나왔고 이후 권리락 강세로 추가 상승. 이때 추천 바로 35% 수익 나왔고 쭉 올라갔다가 고점 음봉 윗꼬리, 이제 상한가가 풀렸으니까 전량 매도 하던가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자리고요. 쭉 올라가서 풀린다 그러면 분할 매도 하면서 다 챙기는 거죠. 무상증자일까지 정석으로 쭉 빠졌고요.
자, 암기,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제자리까지 하락이 나온다. 이게 정석 패턴입니다. 이후에 좀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방이 나왔고, 처음으로 21선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추천하고, 장중 추천하고 8% 수익 나온 다음에 빠지고, 또 오늘 시에로 상승이 나온 겁니다. 요 자리와 유사하죠. 고려산업도 여기서 21선을 계속 저항받다가 처음으로 이날 5,000원 초중반대에서 21선을 회복합니다. 이때 장중에 제가 언급드렸고, 그날 종가에도 추천하고 수익이 나왔고요. 밥을 먹고 똥을 싼다. 그 다음에 단기 입형을 회복하는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무음원 일봉 여기서 추천, 그리고 또 여기서 장중 추천하고 윗꼬리 8% 수익 먹었던 거죠. 최근에 저가가 11,200원입니다. 11,200원 최종 손절 대응하시면 되고요. 보유자분들은. 그리고 다시 21선 위로 종가 상한착 마감하는 게 중요하고, 18일의 종가 12,6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 가격은 12,400원으로 여기 종가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여기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 그리고 단기 입형을 넣어보면 61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2차적으로는 15,0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15,000원이면 7월 15일에 시가 15,400원과 근사치 가격이고, 15,400원을 안착하게 되면 이제 갭 메우기를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갭이 있죠. 여기 15,400원 안착하면 19,000원까지 힘이 크게 열린다. 여기는 매물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죠. 없어. 계속 없어. 계속 없어. 지금은 매물이 좀 있는 자리고요. 갭 메우기를 보면 또 종목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아까 봤던 종목 박셀 바이오죠. 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갭 하락이 나왔던 자리고, 자,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를 이제 안착하면 여기까지 매물이 없어요. 자, 왼쪽으로 가는데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고 했었던 갭 메우기 자리입니다. 이렇게 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요 갭 가격까지 상승하진 않아요. 100%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오해하지 마시고, 조건이 갖춰진다면, 이렇게 안착하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때 큰 기대 수익으로, 자, 기대 수익이 이게 20% 정도 되거든요. 20% 이상이 되니까 조건 형성, 안착 시에는 큰 기대 수익으로 손절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다음 모다 이노칩 3.7%, 12일에 영업이익 뉴스 하나 있었고, 월봉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윗꼬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가 5,000원 중반 가격,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4,300원 정도. 박스 양호한 흐름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역배열 저항 걸린 상태네요.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쌍바닥 반등, 이것도 역시 박스로 보시면 되죠.
지우고, 자, 가장 최근에 많이 부딪혔던 자리 요 구간 4,140원 정도, 4,140원 정도가 1차 저항이 되고요. 지지는 오늘의 시가였던 3,490원, 밑에 추세선은 이렇게, 그 밑에 수평 지지로는 또 이렇게 잡히고 있고, 자, 단기적으로 얘랑 이렇게 지지 저항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4,000원도 좀 강한 저항대가 되고요. 근데 종가상으로 4,15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요 라인 다 뚫고 딱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4,500원 윗꼬리 저항 하나. 이거는 뭐 약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죠, 얘에 비하면은. TS 넥스젠, 예전에 HLB 파워라는 종목이 사명을 바꾼 겁니다. HLB 그룹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흡수합병 결정으로 3% 상승. 이 월봉 최근 역배열 저항 받고 있는 자리고, 그래서 밥동 정석으로 최근 지지 자리, 여기는 1년선, 2년선 정도 1,400원 후반대 저항이고, 이건 좀 먼 나라 얘기죠. 이제 가까운 저항을 보면 최근에 박스 상단 자리 1,230원 정도, 이 박스 상단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대. 그 위로는 또 여기 1,300원 121선, 이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박스 상단인 1,230원 정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시간 외로는 1,15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여전히 박스 중앙 자리고, 여기 박스 하단 이탈, 자, 박스 하단 1,100원, 그리고 최근의 저가 1,055원,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 매도 해주셔야 돼요. 동전주로 가는 지하실로 내려꽂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꼭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역배열 저항에 갇혀있죠. 저항, 여기 근사치 저항, 미래에도 여기 또 저항이 걸리는 자리고요. 여기 추천주 결과는 세비캠, 우리산업, 박셀바이오인데 장중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근데 참 박셀바이오는 아무리 봐도 참 한여름의 산타 같은 종목이네요. 이런 선물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유료 가입? 아니죠. 유료 가입보다도 과거의 타점을 공부하는 겁니다. 타점을 공부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굳이 유료 가입할 필요가 크게 없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기법이나 멘탈 그리고 매매법을 숙지하고 싶다면 학원 다니듯이 가입받듯이 가입하고 배운 다음에 졸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2번 추천하고 목표가를 작게는 8만원, 크게는 9만원 간다, 이렇게 리딩을 줘도 8만원, 9만원까지 버티지 못하고 찔끔 먹고 파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줘도 먹지를 못해요. 최대한 잘 챙겨 먹으려면 공부는 필수입니다. 본인의 시야가 트여 있어야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을 활짝 뜨고 전력 질주하는 것과 눈을 감고 제가 이끌어주는 대로 제 손 잡고 달리는 것과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혼자 달리는 게 더 빨라요. 운전과도 똑같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자, 초보 운전자들, 옆에 운전 강사가 있어도 운전 제대로 하나요? 제대로 못하죠. 옆에 뭐 아무리 뛰어난 레이싱카 선수가 앉아서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리딩도 똑같죠. 제가 아무리 좋은 리딩을 줘도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공부를 부단히 꾸준히 하셔야 되고,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궁극적 목표, 반복 누적 학습을 통해서 죽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걸 반복하는 게 공부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넓은 시야와 강한 멘탈이 갖춰지겠죠. 이는 오랜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제가 돕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필요 없겠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때, 그때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남 탓을 안 하게 되니까. 초보분들은 맨날 무료방 찾아다니고 온갖 방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무료 종목만 아기새처럼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리딩자의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본인도 기준이 안 잡히는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공부도 안 되고 타점도 엉망진창에다가 그냥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향과 일치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는 것들이 1000명 중에 990명은 사기꾼이거나 실력이 없고 딱 10명만 제대로 된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10명을 찾았다 한들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갈 의지가 없다면 중도 탈락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스승이 있었겠죠. 저는 이 스승을 잘 따라가서 해운대 LCT를 샀습니다. 지금 호가가 60억 넘던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아무리 뛰어난 명강사를 만난다 한들, 스승이 있다 한들 절반 이상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대치동에 좋은 학원 다닌다고 해서 뭐 1타 강사한테 가입받는다고 해서 다 명문대 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뭐 사실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본업이 있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 반복으로 조지다 보면은 반드시 웃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자신을 기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순간을 매번 채워가세요. 그러면 더디더라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평범해요. 평범하다. 뭐 사실 평범 이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신을 기특하다고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을 채워나가다 보면 더디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마냥 추천주만 바라보지 말고 배우고 자립할 생각을 하자.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신화가 없더라도 누구라도 없더라도 오로지 나 혼자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마인드가 없으면 평생 남탓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적어도 남 탓은 하지 말아야겠죠. 비빙방 탓, 친구 탓, 지인 탓, 나라 탓, 코로나 탓, 세력, 기관, 외인 탓, 푸틴 탓. 솔직히 푸틴 이 새끼는 욕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남 탓만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공부를 하면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제 예수금을 늘려서 안 좋은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부자가 되려면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공부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거고, 다 성공의 단계를 밟고 계신 거니까 성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해피엔딩. 주말에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